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메타 자각과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에 이어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 세 가지, 장소를 바꾸기, 함께 생각하기, 기록하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해진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괜찮은지 물어보면 일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집이라는 장소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만 가면 걱정이 많아진다고 하십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주말에도 편하게 지냈는데 직장에만 오면 일하다 실수하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라는 장소가 불안한 생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소에 따라 특정 생각을 반복합니다. 장소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터데임 대학교 연구진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기억력이 감소하는 위치 업데이트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특정 방에서 무언가를 기억을 하도록 한 뒤 문지방을 넘어서 다른 방에서 기억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다시 원래 방으로 돌아와서 기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지방을 넘으면 기억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무언가를 외웠던 방으로 돌아오면 기억한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소는 우리의 기분, 생각, 기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장소에서 반복한 생각은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이나 삶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할 경우 집에서 편히 쉬어야 할 때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해 편히 쉬지를 못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과 같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집을 나와서 집 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면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카페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불안한 생각들이 반복해서 든다면 잠시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바람을 쐬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소를 바꿀 수 없다면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생활하는 방을 바꿔보거나 가구 배치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장소를 바꾼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은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국적인 장소에 있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들지 않던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생각 벗어나기 기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종종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번 상담을 받고서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어떤 것이 나의 문제였는지 알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정신치료는 다양한 상담 기법을 통해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한 번씩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가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다 보면 신기하게도 혼자 생각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명료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다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을 말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생각을 듣는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생각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근거가 빈약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과정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복잡했었던 생각들이 대화를 하면서 명확해지고 틀이 잡히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면 두서없이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진료가 끝나갈 때쯤이 되면 스스로가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현재 자신에게 큰 지장을 주는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생각을 전하는 것은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1960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지지해주는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혼자서 생각할 때는 이 확증 편향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정보는 취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무시하다 보니 생각이 편협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의 잘못되고 편협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생각의 문제와 편협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메타자각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그 이야기만 벌써 몇 번째 하고 있어. 그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이와 같은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특정 생각을 반복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이와 같은 피드백은 메타자각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은 기록하기입니다. 생각은 빠르면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자유로운 대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 어느새 까먹고 놓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생각해 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놓친 경험이 누구나 몇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마음먹은 계획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류는 오래전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잘 활용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울과 불안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중 상사의 가시돋친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상사의 별 의도 없는 말과 행동에도 이전에 상처받은 일이 쉽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상사는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렇게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이 생각날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패턴이 매번 우리 머릿속에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의 반복을 줄이고 이어지는 생각을 막는 방법이 기록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을 정리해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생각을 정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가지치기 해줍니다. 상사가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인격체로서 무시해서 한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못나고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같이 과한 생각, 잘못된 생각은 배제하고 분명한 사실과 생각을 정리해 기록하다 보면 뚜렷하고 의미 있는 생각은 머릿속에 남고 막연하고 과한 생각은 정리가 되어
불필요한 생각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우울하고 불안한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점점 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을 차단하고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다 보면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촉진시킴으로써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또한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힘든 순간, 우울하고 불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과 친구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때문에 환자분들이 좋아지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이를 꼭 기록을 해두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힘들었을 때 도움이 된 방법은 앞으로도 힘들 때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우울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좋아지고 호전되었을 때는 도움이 된 방법을 기록해 두어 나중에 힘들 때 보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기술 3가지, 장소를 바꾸기, 함께 생각하기, 기록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 남은 2가지, 습관 들이기,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